재판은 네. 판례가 있어요. 네. 그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 네. 탄핵과 관련된 판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크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네.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일단은 이걸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네. 우리나라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에 탄핵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공직자가 대통령이나 이런 그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땐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다 탄핵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판례가 어느 판례냐? 그게 노무현 대통령 판례예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도 난리 났었죠.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건 씨였는데 네. 나라가 조용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 네. 노무현 대통령 헌법 위반했다. 노무현 대통령 법을 위반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써낸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것도 인정된다. 네.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써낸문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거는 네.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이니까 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직에 오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어야 탄핵이 되는 건데 네. 그 뇌물이나 뭐 그 부정한 정치자금 받은 거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의 일이니까 네. 이걸 가지고 탄핵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로 그 밖에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무슨 뭐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데 그냥 사소한 법률 헌법 위반 가지고는 탄핵할 수가 없고 네. 어떤 경우에 탄핵할 수가 있느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지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파면이거든요. 네. 예컨대 제가 삼성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저는 그냥 파면 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장관이었어. 근데 장관인데 뭐 뇌물 받았고 뭐 나쁜 짓 했거나 뭐 직권남용 했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파면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좀 고상하게 탄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란 말이나 파면이란 말이나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중대한 헌법 법률은 무엇이냐? 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네. 노무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지만 네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에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이른바 끌어내릴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탄핵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 노무현이 깨끗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한 게 아니고 예, 예. 노무현이 그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대통령에서 끌어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임기까지 끝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이 기준이 지금까지 쭉 남아있는 거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는 결국은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이 감소가 돼가지고 막 그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어요. 예컨대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어요. 네. 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뭐 한 1조 2조 뇌물을 갖다 받았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 같아도 만약에 대통령이 뇌물 1조 2조 받았다라고 그러면 저런 사람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겠냐? 저부터도 막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정도 되면 공직자 파면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파면이 되는 것이다. 탄핵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 전후 맥락 다 잘라 먹고 그냥 그 언론에서 약간 뭐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할 수 그 느낌을 주도록 그냥 단순히 국정 수행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 누구나 탄핵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논리의 비약을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은 이런 거예요.
국정감사에서요. 네네. 국정감사를 실제로 그렇게 이 국정감사장에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그 피감기관에 전부 다 자료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로 뿌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박지원이 헌법재판소에 묻고 그걸 받아서 자기가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보도자료는 뭐야? 그 안에 있는 거 섹시하게 딱 뽑아갖고 야 헌법재판소가 국정에 대한 믿음 상실됐다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아직 근거가 있다더라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걸 지금 받은 겁니다. 머투가 아마도 단독이니까 머투한테만 줬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 기사를 만약에 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무슨 박지원 얘기가 무슨 얘기야라고 궁금하시면 다 읽어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갖고 왔고요. 그런데 제가 네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말을 높여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박지원 같은 사람 저런 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예컨대 제가 이종근 선배님한테 아이 선배님 제가 신라 호텔 가가지고 비싼 거 음식 사드릴게요. 저 뭐 돈 많아요. 막 이런 식으로 백날 이야기해봤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 사줘야지. 그렇죠. 중요하죠. 그냥 전화 딱 해가지고 아 선배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그러면 오늘 신라 호텔에 어디로 좀 나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부페를 사든 뭘 사든 직접 법인카드를 가지고 가든 현금을 가지고 가든 그걸 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노포에서 그 할아버지 그 백반 먹고 싶어. 진짜? 이따 저녁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박지원 같은 사람은 저게 그냥 막 이렇게 뭐 백날 저런 이야기 해봤자 네네. 중요한 건 10월 17일이에요. 네. 10월 17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김성태 회장이 그 쌍방울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과 법원 로비 관련해가지고 네. 증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10월 17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월 17일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 그날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해요.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포함해가지고 네네. 박지원 의원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빨리빨리 대통령 탄핵 사유 있다. 그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에 대한 믿음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대통령 탄핵 사유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야당이 이렇게 막 불길처럼 일어나면 여당에서 최소한 8명 이상은 가담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탄핵을 갖다가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이 되도록 10월 17일 이전에 임명이 되도록 박지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뭐 탄핵에 운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조치를 딱 하면 인정하겠어요. 네. 그러면 박지원은 자기 당 당대표와는 다르게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에서 네네. 헌법재판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걸 네네. 주저주저 한다든지 질질 끈다든지 하면 네. 그거는 이 사람들 자체도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인정을 갖다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 임명을 안 합니까?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당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탄핵 소추가 기각 결정 날 거 불문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방통위 정상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MBC 같은 데가 또 정상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꼴은 저 민주당에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입으로는 맨날 탄핵 대통령 국정수행 믿음 운운하면서도 저기 몸은 까딱도 안 할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느냐? 입으로는 반일목 죽창가 운운하면서 머리 감을 때는 일제 샴푸, 쿠오레 샴푸 쓰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입으로는 반일 어쩌고 저쩌고 죽창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딸은 곡구식간대학 보낸 거랑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번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 마비시키고 그 방통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MBC도 정상화 안 시키고 이런 정당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권을 맡길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